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괜찮아 마을을 만들고 있는 공장의 홍동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전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 마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어휴,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어디 갔을 때 가장 많은 거수 인원인 것 같아요. 네, 어,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아 마을은 작년에 한때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SNS에서 괜찮아 어차피 인생 반짝이야 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갔던 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 괜찮아 마을을 만들고 있는 저희 회사는 공장이라는 회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괜찮아 마을을 만드니까 어떤 행안부 인증을 받은 마을 기업이냐? 아 죄송합니다. 저희 마을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여럿이 모여서 만들어가니까 협동조합이냐?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협동조합도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뭐야? 뭔데? 라고 여쭤보십니다. 안 나온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저희는 상법상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즉 저희 조직의 존재 가치는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글로벌 커먼즈 포럼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어쩌다 마을까지 만들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저도 사실 커먼즈란 단어를 이번 행사 섭외 받으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그때 공부를 해봤죠. 아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할 얘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아온 과정을 비루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장이라는 회사는 이제 한자로 이게 이제 팩토리의 공장이 아니라 빌공의 함께공, 빈 공간을 함께 만들어간다. MT 스페이스를 퍼블릭 스페이스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따로 똑같이 우리 청년들이 실험주의가 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공장이라는 회사 안에 뭐 괜찮아 마을이나 익스퍼루트라는 여행사, 그리고 한량유치원이라는 숙박업소, 그리고 장래희망은 한량입니다 같은 굿즈, 뭐 티셔츠 같은 상품들, 그리고 히치하이킹 페스티벌이나 매거진 섬 같은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포에서 이렇게 14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는 목포가 연고가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 외지에서 찾아온 청년들이 이곳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만들어가고 저는 사실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20살 때 대학을 딱 갔어요. 성인이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저는 성인이 되면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성인이 된 순간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 학점 맞춰서 수능 성적 맞춰서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다녔던 게 좀 길었거든요. 제가 6년 정도를 이제 가이드북도 쓰고 사진 작가로서 책도 쓰고 하면서 여행을 다니다가 이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빅시라는 공공 자전거입니다. 요거는 파리에 있는 벨리브라는 자전거이고요. 제가 이제 둘 다 책을 쓰러 갔던 도시였는데 지금이야 사실 이런 공공 자전거의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11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했고 처음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걸 안 훔쳐가? 이걸 그냥 타고 반납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한번 타봤죠.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제 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카드로 찍어서 이렇게 그냥 빌리고 반납하는 방식이었고, 이 자동차 요거는 이제 베를린에 있는 RW라는 에너지 회사에서 그 당시 이제 2008년이니까 2009년이었을까요? 네, 10년 전쯤이죠. 그 당시 이제 베를린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고 자사의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취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굉장히 섹시한데? 네, 어쩌면 메트로폴리탄이 아주 극심한 서울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해야겠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보니까 이제 공유 경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26살이었습니다. 26살에 공유 경제라는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차를 한 대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30만 원짜리 스쿠터를 몇 대를 사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서울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웹사이트에
서울 전 지역 스쿠터 배송 반납 가능. 그리고 핸드폰 번호 탁. 네. 뭐 지금처럼 앱으로 구글 API로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스테이션 찾아서 빌리고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의 최대치는 제 전화번호를 박아두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유 경제라고 생각했던 제가 스쿠터 쉐어링을 사업을 운영했던 게 한 3년가량 됐는데요. 이때 사실 제가 26살에서 9살까지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달에 최대 많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많을 때는 1억까지도 벌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공유 경제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스쿠터를 사놓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쪼개서 빌려주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빌려주면서도 제가 이게 공유 경제라는 것은 제가 사람들이 안 쓰는 이제 재화를 나눠 쓰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거죠. 하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기여가 될까? 그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 사회에서 만들고 싶은 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그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29살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사를 만들게 돼요. 제가 만든 여행사는 좀 특이했어요. 익스퍼 루트라는 여행사였는데 사람들의 익스피리언스, 200가지의 재미있는 놀이들을 31가지의 루트 안에서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의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여행하면서 즐기는 그런 이제 여행 놀이를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오죠. 혼자 여행을 합니다. 보통. 네,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친구가 한 명이 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이 또 3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매주 여행을 떠났고요. 3년 동안 115번의 포스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15번의 모집 광고를 했고요. 115번의 모집을 해서 약 1,300여 명의 청년들과 같이 매주 주말밤을 보내는 그런 여행들을 했었습니다. 뭐 최고 긴 여행은 한 59일 정도 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한 적도 있고요. 지구 2바퀴 정도의 거리를 작은 한국 땅에서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놀이는 딱 6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죠?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만납니다. 함께. 네, 같이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하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서 장을 보고 그 장 본 걸 가지고 밤에 요리해서 나눠 먹습니다. 요리하고. 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불 피우고. 그리고 밖에는 이제 하늘에 별이 쏟아집니다. 별을 보다 잠드는 날들. 네, 널브러져서 잠듭니다. 이 6가지 놀이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옆에 온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놀랍게도 1,300명의 청년들을 만나서 매일 밤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전공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성적에 맞춰서 간 대학교에서 전공을 공부를 해왔는데 내 전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25살이야. 네. 그런 네. 어렵사리 전공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 네, 그래서 취업 재수를 좀 5학년도 다니고 6학년도 다닌다 그러죠. 5학년, 6학년 했는데도 취업이 안 돼.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하루 13시간 근무에 박봉에 직장 내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이나 폭언해도 나는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돼. 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회사니까. 친구들은 야, 넌 그래도 취업이라도 했지. 부러워하니까. 이걸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어디 와서 말하냐? 여기 여행을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저렴한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비싼 여행이었는데 이 여행에 와서 그들은 사실은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힘들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밝아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을 말하죠. 우리 이제 부끄러운 이제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끄럽지만 한국이 한때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네, 부끄럽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집 밖에 놀러 나가면 놀이터에 가면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동우야, 차 조심해라. 네. 밖에 나가면 수많은 교통 표지판과
그리고 신호등과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음주운전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교통 계몽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20대 청년들보다 한국에서 자살로 죽는 청년들이 3배가 많습니다. 30대에는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5배가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안부전화 끝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동우야,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죽지 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슬픈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들을 보듬어주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해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최대의 실업률 속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 실업률이 자기의 자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직업이 전부가 아닌 시절에 많은 자연인들이 살아가던 시절에는 사실 꼭 직업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집에서 농사 짓거나 옷 만들거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직업 이꼴 자아, 꿈이에요. 이 청년들에게 꿈이 박탈당하는 거죠. 10명 중에 1명은 꿈이 강제로 박탈이 당하고 10명 중 9명은 언제 그 꿈을 빼앗길지 몰라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져만 가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만 해도 야 30년만 열심히 일하면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집도 사고 차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청년들은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세대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역시 비단 청년들의 잘못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여행을 멈췄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여행할 필요가 없겠구나. 익스퍼루트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산업을 본 거예요. 어떤 산업이냐면 리트리트, 청년들을 향한 리트리트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멈추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숙소를 만들었어요. 제주도의 바닷가의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숙소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숙소에 49일 팝업 운영을 하는 동안 1,300여 명의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는 깨달았어요. 아, 이 청년들에게 정말로 이런 공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괜찮아 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괜찮아 마을의 필요성을 혹시나 세대가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괜찮아 마을이 시작이 돼요.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작은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괜찮아 마을을 꼭 뭐 이제 제주도에서 만들어 이제 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와서 이제 괜찮아 마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괜찮아 마을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뭐 고령화된 사회에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킨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저희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저희 조직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였다. 처음에는 사실 태국의 치앙마이로 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가서 리조트를 빌리려고 알아보러 다녔어요. 한 달 정도.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리조트를 빌리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 사회의 청년들은 지금 기저 에너지가 낮은 이 청년들이 이 치앙마이까지 왔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들에게는 시간은 돈인데 돈이 없는 이 청년들은 알바를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위험한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까지 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사업적 판단하에 다른 지역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지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다들 서울로 떠나는 거죠. 이 와중에 저희는 목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포라는 이 소도시, 정말 인구가 별로 없는 이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표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이제 주황색이나 파란색 것들이 거의 빈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골목에 거의 절반 이상은 집이 비어져 있었고요. 우리 골목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70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안에서도 굉장히 고령화된 원도심이었어요.
여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빈집을 하나의 지도로 만들고 빈집뱅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빌릴 수 있을 만한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을 했고 그것들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했죠. 여기까지는 사실 공공의 투자 없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힘으로 민간의 힘으로 이것들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꿈꾸는 바는 이 힘든 청년들, 기저 에너지가 낮은 이 힘든 청년들이 이곳에서 쉐어하우스 같은 곳에서 모여 쉬고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우리가 배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괜찮은 마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공공에 아직까지 투입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공의 꼭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우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지역에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꼭 뭐하러 그냥 왔다 지내다 가. 어떻게? 재밌게. 그냥 재밌게 지내다 가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공공에서 했던 많은 사업들은 이 청년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겨라, 사업자 등록을 해라, 여기에서 뭐 얼마의 매출을 올렸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 우리 세대의 이제 청년들은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냥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공공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공공이 붙었어요. 저희가 제안한 건 이거예요. 자, 보시면 청년이 지역에 제 반대로 지역이 청년에게 널브러지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기본 포맷이에요. 사실 그동안은 대부분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청년이 이 지역이 비어있고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이 지역에 가서 시장을 만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빈집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해라 라고 하면서 뭐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지원금 주고 뭐 시장 조성하고 뭐 빈집 재생하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봤던 청년들은 그들이 사회적 목적, 소셜 미션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무언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에는 굉장히 기저 에너지가 낮았어요. 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계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가에서 저는 제가 만났던 1,300여 명의 청년들은 약간의 취약계층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제안했던 바는 사회가 즉 이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먼저 제공해줘라. 먼저 제공해주면 자, 어쩌면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청년들이 이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거를 요구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어쩌면 1%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우리 청년 세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들은 가만히 두고 쉬라 그러면 또 좀이 쑤셔서 가만히 못 있는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걸 강요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려면 그냥 무상으로 품을 제공해줘라 라고 만들어서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쉴 수 있는 집을 달라. 그리고 청년들에게 쉴 수 있는 집을 주겠다. 우리가 주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제공하겠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는 이것만 해달라. 이 청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비용만 조금 대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용역 사업을 따와서 괜찮은 마을을 운영을 한 거죠. 딱 두 기수를 운영했어요. 30명씩 6주 동안 한 기수씩 두 기수. 그러니까 이제 총 12주 정도가 이제 60명이 왔다 간 거죠. 이렇게 괜찮은 마을에 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30명씩 한 그룹이 됐고요. 1기 그리고 또 다음 30명 2기로 이렇게 이곳을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마을을 항상 다녔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곳에서 이곳 6주 동안은 그냥 하늘만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내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밤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나이대에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청년들이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이 안에서 같이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섬을 찾아가서 같이 누워서 쉬고 그리고 마을을 알게 되고 또 마을을 다니다 보면 주민분들을 만나는 거죠. 보통은 노인분들
노인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그 장을 본 것을 나눠 먹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보러 가고 네, 마음을 쉬는 명상 활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자라면 또 옆에서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재능,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림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뜨개질을 잘하는 친구는 뜨개질 수업을 열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작곡을 잘해요. 그래서 작곡하는 수업을 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수업이 아니라 또 살롱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는 거죠. 프랑스의 살롱 문화같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인에서 1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어. 그럼 스페인 영화와 음악, 음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살롱들, 수많은 수업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같이 그 산 뒷산에 올라가서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왈츠를 추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한 2주쯤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쉬는 것도 이제 질리는 거예요. 이제 심심한 거예요. 이제 뭔가 막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뭘 하고 싶대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죄책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쯤에 이제 뭔가 배우는 거죠. 선생님들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활동은 지역의 빈집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지역의 빈집을 지도에 채우고 그 빈집들을 주인과 협의하에 실제로 찾아가보고 발견하고 상상하고 이걸 고민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청년들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지만 발표만큼은 많이 하게 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또 그걸 가지고 팀빌딩을 하고요. 또 팀빌딩을 한 후에 또 다시 고민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과정 중에서 기존 사회에서 우리가 손쉽게 쓰던 방법을 하나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쟁이었어요. 서로가 심사하고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심사위원분들 앉혀두시고 여기 와서 좋은 말씀 해달라고 하시면 보통 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그건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걸 없앴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자기들이 생각하면 그게 좋든 나쁘든 그냥 일단 무조건 해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시상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없애는 순간 그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좀 지속 가능하고 잘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나와 함께하는 옆 팀, 다른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죠. 사실 저는 굉장한 경쟁 교육 속에서 자라왔어요. 입시 제도를 이제 받으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을 받아왔는데 어쩌면 우리가 받은 그 경쟁 교육 속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 입성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면 뭐 우리나라에서 마크 주커버거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이제 뭐 회사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저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경쟁을 해서 이룬 꼭지점 끝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괜찮아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다 보니까 자꾸 등 떠미는 거죠. 야, 너 이거 좀 더 해봐. 너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이런 걸 아는데 이거 접목해서 이런 걸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어떤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르소나가 있을 거예요. 30대 후반에 인천에서 약 10년 넘게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저씨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청년이에요. 네. 20대 초반에 막 디자인 학과를 서울에서 졸업한 20대 초반에 또 청년이에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시기에는 다 같은 청년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적 차이나 살아온 인생의 과정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해요. 이 아저씨가 네, 아저씨를 할게요 그냥. 네, 이 아저씨가 여기에서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이렇게 메쉬를 망을 놓고 거기다가 그 지렁이를 놓으면 그 지렁이가 마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내는 흙을 만들어내는 음식물을 퇴비로 만드는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디자인학과 친구가 그걸 보니까 이게 너무 디자인이 별로인 거예요.
막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에나 올릴 법한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내고 밤을 새서 이 옆에 있는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죠. 보통 이 사회에서 이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남의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내가 내 프로젝트를 끝내고 밤을 새워서 옆 팀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명의 이제 여자분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그분은 이제 KT 글로벌 사업부에서 6년간 일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엘리트 수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연극 대본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연극 대본을 만들었어요. 연극 대본을 만들었는데 혼자 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대본집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야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 발표하자. 연극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무슨 6주 안에 연극까지 어떻게 해? 못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누군가는 연극 할 수 있는 공연장을 구하러 다니고 누군가는 이 공연대를 구하러 다니고 누군가는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배우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 친구들은 예전에 목포에 있는 그 조선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연극 무대에서 이런 공연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포시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1년이 가야 이런 공간이 한 번을 뭐 빌려질까 말까 한 이런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연극 무대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서로 등 떠밀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게 어쩌면 괜찮아 마을에서 우리 청년들이 겪은 최고의 어떤 이제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마을 6주가 끝나는 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작게 하고 발표회처럼 끝내려고 하는데 많은 이제 축제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앨범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기도 하고 연극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할머니가 맷돌로 매일 아침마다 가는 콩물을 패키징해서 이거를 전국으로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딱 유통기한이 일주일인 지역 과일, 멀리 유통되지 못하는 무화과라는 과일을 가지고 잼, 버터, 그리고 퓨레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신안의 천일염을 이용한 향수, 소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요. 또 지역에서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청년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 뭐 국회의원 또는 시장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적을 떠나서 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기획에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실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이뤄내요. 저희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1년이 지난 아까 일은 1년 전이에요. 아까 그 프로젝트는 1년이 끝나고 30명씩 두 기수를 하고 60명의 청년들은 다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더 이상의 후속 지원은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제공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아 마을의 상황이에요. 3명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7명이 창업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창업을 했어요. 19명이 이 창업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등록이 돼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총 29명이 살고 있는 거죠. 6개의 가게를 열었고요. 9개의 집을 보증금 내고 디파짓 내고 쉐어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은 이 소도시에서 잠시 살러 왔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나고 진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아까 그 원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저희가 우리 괜찮아 마을에 왜 남을까? 우리 괜찮아 마을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런 서클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이 허들이 있는 일종의 폐쇄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는 서로 존댓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언어들로 대화를 해야 돼요.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걸 동의한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순간 너무 좋아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내 친구, 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생활 공동체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ESC 키를 눌렀다고 얘기를 해요. 이 ESC 키가 뭐냐면 E가 empty, 지역의 빈집을 share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더라. 이 ESC가 이 청년들에게 이 괜찮아 마을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욕심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아까 전에 이 생활 공동체의 부분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60, 60, 15가 뭘까요? 제가 서울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에요. 자, 60은 제가 살던 원룸 가격이고요. 그리고 60만 원은 제가 쓰던 밥값이에요. 한 끼는 8,000원짜리 백반을 먹고요. 또 한 끼는 8,000원짜리 백반을 먹는데 한 끼는 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요. 그러면 하루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60만 원이에요. 자, 하루에 한 끼는 편의점을 먹으면서 60만 원을 쓰는 거죠. 매일 다니려면 지하철을 타야 돼요. 135만 원이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마실 수 있는 맥주도 없고요. 친구를 만나서 볼 수 있는 영화도 없고요. 여행을 가거나 적금을 들거나 또는 이 안에는 그 가스비도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도 없고요. 네, 또 뭐가 있죠?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이 목포에 와서 괜찮아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월세 45만 원짜리 집을 4명이 쉐어를 해요. 근데 바다가 보이는 거실이 있고 방 4개 있는 굉장히 살기 쾌적한 집에 빈집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에서 15만 원 사이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 밥값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밥값은 사실 물가는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쉐어를 하기 때문에 이 밥값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한 사람당 15만 원을 내요. 10만 원을 내요. 한 사람당 10만 원을 내는데 15명이 밥계를 하면 150만 원이 모이죠. 150만 원 냉장고를 채워놓으면 그 냉장고는 마르지 않는 셈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몇 끼니를 엄청나게 해먹어도 줄지 않아요. 계속 채워놓고 결국에는 육주가 끝나는 때 마지막에는 남은 돈을 모아서 고기와 맥주를 사서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들이. 네, 이게 110만 원이 줄어들더라고요. 110만 원이 준다. 청년들이 돈을 110만 원씩을 한 달에 이렇게 받는 게 기본소득이죠. 그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이 괜찮아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줄이는 것. 이것도 어쩌면 이 청년들이 발견한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여기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시간, 11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최저임금으로 132시간이고 하루 6시간의 노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루 6시간 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덜 일해도 서울에서보다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책들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서울에서 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축제를 열고 플리마켓을 열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식탁을 차려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 계속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최저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회사를 창업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파트너들과 일을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귀했던 거예요. 영상을 만들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웹사이트, 크라우드 펀딩, 다양한 일들이 청년들에게 들어와서 이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공방을 운영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곳과 같이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당을 열었는데 채식 식당이에요. 이 채식 식당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운영을 하는데 4명 중에 단 1명도 채식주의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운영을 할까요? 이 괜찮아 마을에서 딱 1명의 채식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 엔진을 검색해보고 채식 요리를 레시피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새로운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 채식도 알아가는구나. 근데 나쁘지 않네? 맛있네? 되게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네?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음식점을 한번 열어볼까? 채식 식당을 연 거죠. 지금 목포에서 굉장히 인테리어가 예쁜 식당으로 유명해지면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었어요. 네, 앞으로는 이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숙소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면서 계속 그리고 노력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 바닷가에 있는 빈 공장 터가 있거든요. 이 폐 공장에 지금은 비어 있어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벽돌 공장인데 이제 산업화 이런 이후에는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렇게 비어졌죠. 여기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서 여기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앵커하우스를 만들고 갤러리나 플리마켓 이런 시장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 저희 청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성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발리의 우붓이라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가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 번째는 괜찮아 마을이 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청년들은 이곳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